1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지낸 신분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단초가 된 고발이 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 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그 고발의 주인공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임지봉 교수를 만나 이런저런 뒷얘기와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꼭 1년 전 오늘인 2018년 1월 29일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자격으로 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냅니다. 고발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자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그 고발인단 모집을 합니다. 천인공로 시민고발단이라고 해서 왜 천인공로냐면 이제 1000명 이상을 모집하고 싶다. 3일 만에 1080분이 이제 뜻을 같이 해줍니다.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몇 달간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검찰의 침묵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일종의 강력한 반증이라는 것이 임 교수의 말입니다. 전 대법원장 또 법원행정처의 그 고위법관들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법원을 수사해도 되는지. 그 사이 단순히 법관 불이익 정도로 생각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권부의 핵심 청와대와 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불어납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예.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그 억울함이 담긴 그 사건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법부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가 이후 검찰 칼날은 유해용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종원 전 차장을 거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패싱해 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에 직접 가닿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과 법원 영장실질심사. 임지봉 교수는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 아닌 해명이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 많은 법관들도 사실은 기가 찼을 겁니다. 즉 나는 모르고 일체 이에 대해서는 따라서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각종 사상 초유 기록을 갈아치우며 후배 법관 손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 그 단초가 됐던 임 교수의 검찰 고발. 임 교수와 양 전 대법원장의 악연 아닌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9월 양 전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증인 출석한 임지봉 교수는 당시 양승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체제 수능적인 재판을 했고 법원행정처의 여러 요직들을 거쳤기 때문에 약자의 권리보다는 어떤 체제 수능적인 그러한 사법부를 이끌 확률이 높고 사법부 관료화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화시킬 뿐이지. 임 교수의 우려는 불행한 현실로 발현됐고 법원은 어떤 필설로도 형언이 부족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임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이 탈퇴 환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법 개정에 필적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 멀어져 있어요.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임지봉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징후를 어떻게 감지한다는 걸까요? 김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무부가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이상 징후가 있을 시 이를 탐지해 보호감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2월부터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범죄자는 동일 수법을 반복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과거 범죄 수법, 이동 경로, 정서 상태, 생활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그 위험 수준 및 내용을 통보해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와 판결문, 보호관찰 1일 감독 소견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적 정보, 범죄 정보, 생활 정보 등의 정형 데이터로 자동 추출해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GIS의 대상자의 이동 경로가 누적돼 저장 분석되면 시간대별 정상적인 이동 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이상징후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추출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통해 자동으로 종합 분석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상시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 제도에 활용한 사례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 경로 감지가 성범죄 방지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실효성 여부와 함께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지난 10년간 전국 170여 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다고 합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포럼이라고 하던데 어떤 포럼인가요? 네, 여성가족부와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전국 170여 개 성폭력 상담소들이 10년간 상담했던 현황들을 분석을 하고요. 네. 특히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상담소에 무려 15,000회의 상담 일지 중에 이 3,500여 개의 상담 및 지원 내용들을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를 토대로 성폭력 논란이 거셌던 이 지난해 이 미투 운동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이후의 과제들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석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초점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토론자들은 대중이나 언론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 또 그 폭로 내용 당한 네. 사람은 누구고 또 가해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에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네.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고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네.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여전히 피해자들을 말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 또 어떤 사회 구조가 이걸 막고 있는지 이를 되짚어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사례 분석이 됐을 것 같은데 제시된 사례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번 자료들은 좀 바깥으로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네. 점이 있어서요. 이제 그들의 실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피해 사례 유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성추행, 강간, 뭐 사이버 성폭력, 네. 그다음에 스토킹, 음란 전화 순으로 피해가 집계가 됐는데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비율이 네. 2006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한 3.6% 정도 차지를 했는데 네. 2015년에는 무려 24.9%라는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면서 뭐 카메라나 온라인 또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창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회가 뭐 미투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인 것 같은데 미투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제 용기 내서 고백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의 다방면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말 못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훨씬 많다는 게 토론자들의 네.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일단은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또 아동 친족 성폭력, 네. 또 직장 내 권력 관계 등 문제 제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사건들이어서 이제 이미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 또 뭐 기존 성폭력 대응 정책으로는 처벌이 힘들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피해 사례들이 아직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 또 언론의 보도 방식에 의해서 뭐 아니면 SNS 온라인상 악성 댓글, 네. 뭐 또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이런 역고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2차 피해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피해자들은 임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뭐 대안이나 해결책이 제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뭐 연장하거나 혹은 폐지하자, 또 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또 역고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자, 뭐 이런 제언들이 네. 나왔는데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서 네.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외에도 국선 변호사 제도와 같은 이 피해자 법률 지원 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상담하고자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담소가 뭐 굉장히 소화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이 상담소 전문 인력 충원이나 뭐 지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뭐 총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심한 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던 20대 여성이 치료를 받기 위해 유명하다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그루밍 성범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55살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김 씨는 드라마나 연극 기법을 활용하는 심리치료 방법인 드라마 치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상파나 종편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여러 차례 출연한 업계에선 꽤 유명한 언필칭 심리 상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사 김 씨는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리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20대 여성을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총 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김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아동, 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대상 등을 상대로 심리적으로 먼저 장악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성적으로 길들이기 정도로 표현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김 씨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지위가 아니었고 위계도 없었다는 게 김 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지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직장 성폭력에 시달리다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심리 상담사라는 사람이나 그래도 죄가 아니다는 변호사나 세상엔 참 별의 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루밍 성범죄는 외향적으로 합의의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설 연휴 직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던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신 중 유해약품 취급 업무에 종사하다 아이를 유산한 간호사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